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소금빵 만들 거예요. 물 온도는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날씨가 좀 추울 때에는 물을 좀 따뜻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33도 정도로 준비했어요. 강력분의 특징이 밀가루를 손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안 뭉쳐지거든요. 강력분은 보시다시피 되게 입자가 곱고 잘 안 뭉쳐지는 성질이 있어요. 빵 반죽 하실 때는 도우훅 장착하시는 거 아시죠? 강력분 300g 넣으시고 드라이이스트 5g, 설탕은 15g, 소금은 5g, 190g이에요. 반죽을 하다 보면은 공처럼 뭉쳐지는 단계가 와요. 한 55초 정도가 지났는데 반죽이 하나로 뭉쳐졌어요. 이 단계를 클린업 단계라고 하고요. 이 단계에서 이제 유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버터를 너무 차가운 거 사용하시면은 버터가 반죽 속에 잘 스며들지도 않을 뿐더러 반죽 온도가 낮아지면 최종 반죽 온도도 낮겠죠. 그러면은 발효가 오래 걸려요. 버터가 스며들 때까지만 중속으로 반죽할게요. 반죽이 되면 될수록 다시 흩어지는 단계가 와요. 이 정도가 되시면 버터는 어느 정도 스며든 상태거든요. 네, 반죽이 도망다니는 것 같아요. 빵반죽은 고속으로만 돌려야 글루텐이 잘 잡히나요? 그럼요. 저속으로 반죽하면은 글루텐이 형성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9분 36초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선 겉으로 보기에 빵반죽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탄력이 있는 상태예요. 반죽을 조금 뜯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뜯어서 늘리는 것보다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늘리면 더 잘 늘어나긴 하거든요. 지금 이 절단면이 뾰족뾰족해요. 저는 이 절단면이 아주 매끄럽고 얇게 늘어날 때까지 반죽을 할 거거든요. 반죽을 일부만 떼어내요. 거의 이 바깥쪽엔 손이 보일 정도로 얇아진 게 보이시죠? 지금 매끈하게 뜯어졌잖아요. 지금 글루텐이 100% 형성이 됐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 모아줘요. 말랑말랑 찐빵처럼 말랑말랑. 쟤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밑면만 매끈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죽 온도가 낮을수록 발효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부풀릴 거예요. 2배 정도. 오븐이 너무 뜨거우면 또 이스트가 활성이 안 해서 죽어버려요.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서 저는 50도에서 한 5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놓고 팔팔 끓인 뜨거운 물도 함께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고 문을 닫으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따뜻한 온기와 습도 때문에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빵 반죽 안에 버터가 뭉텅이로 들어가는데 그 버터가 맛이 없으면 빵 자체가 맛있겠어요? 저는 이 플로리 버터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고메 버터인데 풍미도 괜찮고 구운 과자에 사용해도 맛있고 7,8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메 버터이면서 가성비가 좋아요. 완성되는 빵이 크면 버터도 많이 들어가겠죠. 중업보다 좀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8g 정도 했을 때 제일 맛있었어요. 한 번에 잘라서 8g이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 9g이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구잡이여가지고 오! 나왔어. 총 8개 하시면 되고요. 버터는 참고로 미지근한 버터 하면 이렇게 안 잘립니다, 여러분. 소금빵의 특징이 소금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터에도 좀 간을 쳐줘야 돼요. 저는 이제 계랑드 소금을 쓸 건데 꼭 비싼 소금 아니어도 돼요. 그냥 꽃소금 쓰셔도 돼요. 버터에 소금 좀 쳐줘요. 먼지 안 들어가게끔 밀봉해서 사용 전까지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보통 소금빵 한 번에 몇 개까지 먹으시나요? 소최 둘입니다. 전자저울 추천해주세요. 전자저울은 드레텍이 짱입니다, 여러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입니다. 이거 하루 지나면 식감 어때요? 눅눅하죠? 소금빵도 똑같은 거예요. 튀겨져 있는 게 실온으로 나오면 눅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 구워서 그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랩으로 밀봉해가지고 냉동해요. 실온에 두고 해동시켜요. 천천히. 갓 구운 빵보다 맛은 떨어지겠죠? F에 구워요. 한 180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 왜냐면은 이때 이스트의 활성이 높아지거든요. 여름에 베란다도 따뜻하고 방에만 둬도 좀 덥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밀폐된 전자레인지 안 또는 오븐 같이 넣어줘요. 뜨거운 물 같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많이 부풀렸다가 바로 꺼내서 식히면은 그 사이에 크랙이 많이 생기겠죠? 최종 빵의 70에서 80% 정도? 이만했던 빵을 2차 발효로 부풀려서 오븐에 넣으면 조금 더 부푸는 이렇게 빵이 구워지는 거예요. 성형을 끝내고 50에서 60% 정도 부풀었다. 그러면 실온에 꺼내둬요. 꺼내둬도 얘들이 천천히 발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동안 20%, 30%더 부풀릴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예열하실 때는 200에서 210도 정도로 한 15분 정도 예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5분 동안 나머지 20에서 30%가 부풀어요. 그러면은 그때 오븐 낮춰서 180도에서 15분 굽는 거예요. 이게 제빵편은 올해 10월인가에 아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반죽에 믹싱
믹싱부터 발효, 그리고 펀치, 분할. 지금 성형이겠죠? 둥글리기, 벤치타임, 성형, 제빵의 2차 발효, 굽기. 이게 제빵의 모든 공정이죠? 이거 그러니까 간략하게 표로 나타낸 거고 그 뒤에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보통 이런 건조 드라이 세트는 샤프 제품 많이 써요. 밀가루 대비 설탕량이 제 레시피는 설탕이 밀가루 대비 5%밖에 안 들어가요. 설탕이 5%이기 때문에 저당용 쓴 거예요. 10% 미만. 아, 레드 써야 되는지 골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설탕량을 보고 10% 미만이다 그러면은 레드 쓰세요. 10% 이상이다 골드 쓰시면 돼요. 박력분이 들어간 레시피도 있는데 강력분을만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다 빵을 만들 때 필요한 4가지 재료. 단백질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다른 나라도 강력분, 중력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쫀득하고 부드러운 감이 왜 생겨요? 이거 글루텐이죠. 동일한 단어예요? 정답은 노예요, 노. 밀가루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글루텐의 함량이 아니라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을 포함한 밀가루 단백질을 양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뺀 나머지는 뭐예요? 거의 뭐 전분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반죽할 때 뭐 넣어요? 물 넣죠. 또 뭐 넣어요? 소금 넣죠. 얘를 치대요. 구조물 자체를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루텐이 잘 형성되려면 물리적인 힘이 커야 해요. 그리고 소금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빵을 만들어도 소금을 빼놓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단백질과 물과 힘을 열심히 치대면은 그물상의 구조물이 생기는데 구조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빵 발효시키면은 가스 생기죠? 가스가 생겨서 부푸는 거잖아요. 잘 잡아주게 도와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빵 반죽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박력분에도 밀가루 단백질 있잖아요. 물 넣고 치대면은 반죽 된다면서요. 될 수는 있는데 힘이 약해요. 이 구조물이 연약해서 주먹으로 누르면 이렇게 푸쉬 이렇게 공기 빠져나가죠. 그게 탄산가스란 말이에요. 구조가 약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치대도 안에 부풀어가지고 이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안 부풀어요. 힘이 없으니까 퍼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쫀득하고 부드럽잖아요. 단단하지 않겠어요? 푸석한 식감이 되겠죠. 그럼 빵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근데 레시피에 박력분이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어요. 왜? 글루텐만 넣으면 너무 쫀득한 거예요. 박력분을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섞어주는 거예요. 핑거 테스트. 모양이 유지된다. 굿! 바로 잘하셨어요. 반죽을 찔렀는데 다시 반죽이 슉 이렇게 모여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발효가 덜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오므라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가스가 덜 생성됐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찔러봤는데 구멍이 더 커져요. 이거 뭐예요? 과발효된 거예요. 가스가 너무 많이 생성된 거예요. 미줄 구조 확인하기. 양옆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깔끔하죠? 가운데를 찔렀어요. 어때요? 오므라들었어요? 아니 벌어졌어요? 그대로 유지됐죠? 두 번째 거미줄 구조 확인하기. 늘려봐요. 어때요? 글루텐 많이 형성된 거예요. 둥근 스크래퍼로 옆을 이렇게 모아줘요. 가운데로. 갈라. 이렇게 분할을 하세요. 8개로. 둥글리기를 하는 이유는 빵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안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둥글리기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 쉬운 버전. 이렇게 절단면이 매끄러운 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끝에를 좀 이렇게 오므려줘요. 기포가 너무 많다 하면은 떼주고. 이게 초보자가 하는 방법이고요. 나는 중수다. 바닥에 놔요. 크면은 양손으로 쓰는 건데 작은 거는 한 손으로 충분하거든요. 날과 엄지로 원을 그리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매끈매끈해지면 끝. 너무 오래 하면 찢어져요. 이 정도면 됐어요. 숙련자가 하는 방법. 한 손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양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벤치타임이라는 중간 발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긴장돼 있어요. 지금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성형 작업을 시작하면은 안 늘어나요. 글루텐을 좀 이완시키면서 또 좀 연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벤치타임을 갖는 거예요. 아까 쓰셨던 랩 있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먼지 같은 것도 차단되고. 반죽이 크면 어떻겠어요? 더 탱탱하고 더 탄력성이 많겠죠. 반죽량이 100g 미만 작다. 스푼 안쪽 빵처럼 큰 빵이다. 10분에서 30분 정도. 빵이 부드러워지고 성형하기가 편해집니다. 과발효된 반죽을 어떻게 해요? 1차 발효고 과발효된 경우에는 아마 좀 힘이 없을 거거든요. 중간 발효 할 필요 없이 둥글려서 바로 성형하세요.
밀대 하나만 선택해봐 하면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158g인데 300g이에요. 작업성이 떨어져요. 편안하게 해도 제빵에 새기는 너무 어려운 것인데 무거운 걸 들고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양을 만들기 전에 올챙이 모양 가성형을 해야 되거든요. 끈적거려요. 덧가루 꼭 쓰세요. 가운데 중지 날로 빵 반죽 가운데에 올려서 힘을 줘서 아령 모양을 만든 다음에 머리 잡고 늘려요. 꼬리 만들어줘요. 너무 길게 만들 필요 없어요. 손 한 뼘 정도면 돼요. 끝! 냉동실에 넣어둔 차가운 버터. 자, 성형하는 거 잘 보세요. 뚱뚱한 부분 있죠? 밀대로 밀어주세요. 부착하는 느낌으로 왼손잡이분들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밑을 잡고 엄지로 중앙을 잡아요. 밀대를 가운데에 위치시켜요. 밀대는 손 가운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긴쭉한 삼각형 모양이 될 때까지 밀어주세요. 지금 40cm 정도 늘어났어요. 모양을 예쁘게 만들겠다. 여기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손 날로 쳐주세요. 기포 빼요. 가운데에 올려주세요. 버터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물흐물하겠죠? 그래서 차갑게 준비하는 거예요. 머리로 버터 감싸요.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만 눌러주는 거예요. 당겨가면서 마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아주시면 돼요. 손으로 꼬집어주세요. 그럼 풀리지가 않아요. 밀착시킨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놓아주세요. 빵을 당기면서 성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긴다는 거는 이렇게 텐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가면서. 구워졌을 때 어떤 모양 될까요? 궁금하시죠? 결이 일단 많고 만졌을 때도 뭐 탱탱해요. 얘는 말랑말랑한데 얘는 땡땡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짝 유행하는 그런 빵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먹 천재들인가 봐요. 요즘엔 막 크림도 넣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변형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이거 소금빵은 유행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맛있게 만드느냐의 문제지. 이제 팬닝 간격이 중요해요. 팬닝이 너무 가까우면 부풀면서 달라붙은 부분 또 구움색이 안 나오거든요. 50도로 5분만 따뜻하게 데워 놓을게요. 근데 50도로 데워도 문을 열고 닫으면서 열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막 온도 한 3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발효하기 딱 좋은 온도 되겠죠. 50도가 최저 온도이기 때문에 50도로 설정한 거지, 가정용 오븐은 50도까지 안 떨어지고 100도가 최저 온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짧게 한 3분 정도만 데워가지고 따뜻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굽는 거 아니에요. 오븐 데우는 동안 시간 걸리니까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물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들게요. 이 밑에 뜨거운 물 넣었어요. 저는 좀 큰 거를 썼지만 큰 걸 쓰는 이유는 발효 빨리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50에서 60% 부풀면 꺼내는 거예요. 이걸 일단 빼고 오븐 예열시키는 동안 군뱅이 누구야 진짜. 군뱅이라니. 위에 5개는 텐션 안 주고 돌돌돌돌 마른 거고요. 아래 3개는 텐션 줘서 만 거예요. 출렁출렁한 거 느껴져요? 출렁출렁. 텐션을 안 주고 돌돌돌돌 마면요, 그러니까 오븐에 구워졌을 때 볼록한 게 잘 보일 거예요. 돌돌돌. 텐션을 줘서 말면은 밋밋해요. 골고루 뿌려주는 거예요. 물이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이 있으면 안 뿌린 쪽으로 터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뿌리면 소금빵은 근데 상대적으로 식빵보다 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이미 구움색이 잘 나와서 굳이 우유를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어딜 베어 물어도 소금이 씹혔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리고 펄소금의 장점이 물 위에 올려도 바로 안 녹아서 좋아요. 와, 여러분들 제가 9시에 방송 시작했는데 벌써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정 넘겨서 이틀 내리본다고요? 자, 15분 뒤에 만나요. 텐션 준 거는 이렇게 밋밋하게 구워지고요. 텐션 안 주고 그냥 돌돌돌돌 만 거는 굴곡이 느껴져요. 버터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글지글 튀겨지고 있어요. 다 구운 후 밑에 테프론 시트 세척을 어떻게 하세요?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운 물에다가 그 수세미 엄청 많이 묻혀가지고 그냥 빡빡 닦아요. 그리고 완전히 자연 건조시켜줘요. 조이님은 스매그 만족하시나요? 만약에 바꾼다면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 안 바꾸고 싶어요. 스매그 너무 좋아요. 스매그의 단점은 비싼 거밖에 없죠? 짠! 여러분들 이거 보려고 12시까지 본 거 맞죠? 이거 보려고 12시에 구운 나 자신 진짜 대단하다. 보시면 텐션을 줘서 마른 건데요. 굴곡이 안 느껴질 정도로 매끈매끈하죠? 와, 이거 성형 진짜 예쁘게 잘 됐다. 그냥 만 거. 아까보다 굴곡이 좀 있는데 반죽을 길게 늘려서 그런지 굴곡이 심하게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차이는 느껴지죠? 단단단단. 바삭 바삭 바삭. 짠. 오. 우와, 쩐다. 오. 진짜 가꾼 소금빵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9시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잘 자요. 저 오늘 이거 먹었어요.
마라탕? 이거는 제가 최근에 먹은 마라탕이에요. 여러분 제 취향 어떤 것 같아요? 야채가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데. 잘못 눌렀어. 어떡해. 이거 진짜 어떡해 이거. 잘못 눌렀어요. 너무 웃겨. 마라탕을 보여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마라탕이 잘못했네. 엄지가 잘못했네. 배 아파. 현타 오셨어요. 술 한잔 하라고요? 실행력 부서. 블루베리 스무디 해달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짠! 우! 예쁘다. 우!